사회교과서 104쪽입니다. 두 번째 소주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이번 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모습을 살펴보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과 문제점을 역사적 관점에서 탐구한 뒤 더 나은 미래 사회를 만들고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25 전쟁 이후 경제 성장 모습을 알아봅니다. 1960년대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알아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국토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파괴된 여러 시설을 복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공업이란 원료를 사람이나 기계의 힘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산업을 말합니다. 학용품이나 컴퓨터, 휴대폰, 자동차 등이 모두 공업 제품이지요. 더 크게는 배나 원료 혹은 섬유 등도 공업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식료품 공업, 섬유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이 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재 산업에 관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의 소비재 산업을 알아봅시다. 소비재 산업은 다른 재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쓰이기 위한 것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1950년대 한국 경제는 미국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원조란 물품이나 돈 따위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 원조 물자인 밀가루, 설탕, 면화에 의존해야 하는 공업 분야를 집중 육성했습니다. 이 세 가지 공업을 일컬어 300공업이라고 합니다. (1950년대) 밀가루 공장의 모습입니다. 설탕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6.25) 전쟁으로 파괴된 서울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집이나 공장 등 건물이 대부분 파괴되고 다리나 도로 등 시설도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파괴된 시설이나 건물을 다시 짓기 위한 노력을 했겠지요. 1950년대 설탕 공장의 모습이고요. 밀가루를 생산하는 근로자들, 섬유 공장의 모습입니다. 교과서 105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1950년대에는 6.25 전쟁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식량과 물자를 받아서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요. 특히 식료품 공업, 섬유 등을 만드는 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1960년대는 어떠했을까요? 1962년에는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해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경제발전을 하려고 1962년부터 1986년까지 5년 단위로 추진한 경제계획입니다. 이후 정부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운반해 수출할 수 있도록 정유시설, 발전소, 고속국도, 항만 등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또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내려주고
기업이 여러 나라에 다양한 제품을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요. 첫 번째 사진은 울산 정유 공장 건설 모습인데요. 정유란 석유를 원유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춘천 수력발전소 공사 모습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196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정유시설과 발전소를 건설해 기업에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경부고속국도 개통 모습인데요.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인천 항만 개발 모습입니다. 항만이란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바닷가에 부두 등을 만든 곳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도로나 항만 등을 건설해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이 쉽게 운반되고 수출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1960년대 경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요.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운반할 수 있도록 정유시설, 발전소, 도로, 항만 등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세금을 낮춰주었지요. 대한무역진흥공사를 만들어 기업이 해외에 많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럼 정부의 이런 노력을 밑바탕으로 해서 민간에서는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을까요? 교과서 106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섬유, 신발, 가발, 의류 등과 같은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며 성장했습니다. 경공업이란 식료품, 섬유, 종이 등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자원과 기술은 부족했지만 노동력은 풍부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생산해 수출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으며 가계의 소득도 점점 증가했습니다. 1960년대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던 경공업. 제조업의 일반적인 분류 기준은 제조되는 생산물의 중량에 따른 구분으로 제품의 용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량이 가벼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경공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섬유, 종이, 인쇄, 피혁공업 등이 경공업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초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한 이후 수출 주도 공업화의 전략에 따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경공업 제품이 수출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발을 생산하는 모습입니다. 고무신을 생산하는 모습, 섬유를 생산하는 모습이고요. 전화기를 생산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의류 생산을 하던 모습을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유 의류. 미가공 섬유 직물이 주로 수출되었으나 곧 의류 완제품이 주요 수출품이 됐다. 특히 스웨터 등 메리아스 제품의 수출이 활발했다. 이처럼 1960년대 기업들은 섬유나 신발, 가발, 의류 등과 같이 경공업 제품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이처럼 직접 손으로 만드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노동력이 풍부한 당시 우리나라의 유리한 산업이었기 때문이죠. 저렴하게 생산된 경공업 제품들이 다른 나라에서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신발을 생산하는 모습입니다. 신발 공장 안의 모습이고요. 이처럼 저렴한 우리나라의 경공업 제품들은 다른 나라에 수출이 많이 되었는데요. 당시 연도별 수출액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은 4년 단위로 연도가 나와 있고요. 세로축은 수출액이 $1000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연도별 수출액을 보면 (1956년에는) 24,599 단위가 $1000이기 때문에 2,459만 5천 달러가 당시의 수출 금액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68년도를 보면 수출 금액이 무려 4억 5천만에 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액 변화와 변화한 까닭을 생각해 볼까요? 1960년대에는 3천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1968년에는 4억 5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죠. 이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가계가 모두 노력했기 때문에 큰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끌어다 넣어보세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산업시설들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국토 전체가 폐허로 변하여 파괴된 여러 시설들을 복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이것의 발전에 힘을 모았다. 보기, 첫 번째 농업, 두 번째 공업. 정답은 공업이겠지요.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수출 주도형 경공업 위주의 공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6.25 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 모습으로 바르지 않은 설명은 무엇인가요? 1번,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2번, 외국으로부터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빌려 공업을 육성하였다. 3번,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4번,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식료품 공업, 섬유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이 주로 발전했다. 5번, 정부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운반해 수출할 수 있도록 정유시설, 발전소, 고속국도, 항만 등을 많이 건설했다. 정답은 2번이겠지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지만 비교적 적은 임금으로도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이 많아 우리나라의 노동력으로 공업을 육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진을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196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까닭은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섬유, 신발, 가발, 의류 등과 같은 이 제품을 생산해 해외로 많이 수출했기 때문이다. 정답은 경공업 제품이지요. 1960년대에는 선진국보다 자원과 기술은 부족했지만 노동력은 풍부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생산된 제품들이 해외에서 많이 판매되어 경공업 위주의 공업화로 기업과 가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25 전쟁 이후 경제성장 모습을 알아봤는데요. 196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까닭은 무엇이라고요? 네, 경공업 제품을 생산해 해외로 많이 수출했기 때문입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6.25 전쟁이 발발하고 4.19 혁명, 5.16 군사정변까지 그 격변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큰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요. 그렇다면 197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